자, 오늘은 오미션의 미학, 부작용의 미학, 빠트림의 미학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수익률을 제고하는 거는, 그리고 실패를 많이 벗어나는 건 오미션 덕분이다 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되게 공감이 가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이 여러분은 한 몇 개 됩니까? 저는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이 한 20개에서 30개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하순위라고 생각하는 그 종목들 말이죠. 매번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편입을 하고 싶어서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이게 참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끝냈거든요. 거의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아, 이거는 괜찮네, 이런 부분이 괜찮네, 이거는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고, 이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것 같고, 뭐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는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 다 생각이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만 와주면 사면 되는데 제가 원하는 주가까지 오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기보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저고 제가 가지고 있는 AUM이 되게 크다, 뭐라고 할까요, 한 1조라고 하면은 다 담았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스몰 썸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회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를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이게 너무 싸서, 이 정도면 충분히 싸서 이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비교하면서도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보다는 얘가 그렇게 싸진 않구나, 그렇지만 괜찮다, 이런 거죠. 이게 제가 그냥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PBR을 1배로 갖다 놓고 ROE가 한 15%, 20% 정도면 저는 꽤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 제가 비교해 본 바에 따르면 몇몇 종목은 정말 이것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좋은 한 종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종목들을 편입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이게 만약에 서스테이너블 하다,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이 정도면은 꽤 매력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망설인 이유는, 제가 늘 말하지만 얼토당토 않다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PBR 1배로 말해서 그렇지, 이걸 이제 거꾸로 0.5배로 놓고 보면 ROE가 7, 8% 나오는데 0.5배, 0.4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종목이 이제 투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뭐 대체제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든지, 뭐 경쟁자가 진입이 될 수 있다든지, 혹은 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제한 종목들이 이만큼 있을 거고, 가능한 종목들 군에서 그나마 지금 너무 괜찮은 상황까지도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 상황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드는 종목이 한 20, 30개 있는데, 매번 또 받고 누적이 또 꽤 오랫동안 됐어요, 본 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얼른 넣고 싶은 마음이 매번 듭니다. 근데 그 투자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투자라는 게 뭐 되게 비상한 머리나 비상한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규칙,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절제력. 그러니까 자기가 이 규칙은 꼭 stick to principle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여기에 딱 묶여서 정말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기업 분석을 잘해야 된다. 기업 분석을 잘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정보 수집 수준에서 좀 발달을 하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잘 잡고 기업 분석을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종목을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에는 그 내 수익률을 가르는 거는 적절한 규칙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절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비중을 얼마나 할 것이며, 근데 그거를 정했다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포트폴리오도 이거는 정말로 매력적이지만 참겠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뭐 바늘로 자기 무릎을 찔러가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액션 베이스. 우리는 액션 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저거를 좀 사서 비중 조절을 좀 처음에는 해보려고, 비중 조절을 좀 해볼까 하다 보면은 또 이것저것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또 A, B만 가지고 있으면 C, D, E 최소한 20, 30개 있을 때 한 3개가 정말로 이렇게 큰 후보군이 됐다, 얘를 좀 넣어볼까, 얘를 넣어볼까, 막 이런 고민들이 들면서 계속 이게 손이 나가려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얘기했을 때
2021년에 하나 편입하고 2022년에 하나 편입하고 올해는 매매가 없었다. 편출이 없었다. 그런 얘기 했죠. 비중 조절은 좀 일부 합니다. 이럴 정도로 이거를 하루에 한 해에 한 종목을 편입 편출을 할 정도로 절제력이 있는가? 이게 참 어렵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수익률을 제고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내가 얼마나 공부한 거에 비해 절제를 하는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공부를 또 안 하고 그냥 이 종목만 거래해야지 하다 보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오늘도 받고 어제도 받고 계속 매일매일 뉴스는 계속 스크랩하고 있으며 경쟁사들도 다 보고 있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수익 모델도 어느 정도 내가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고 이런 취약점이 있는데 이거는 감안했을 때도 싸다 이런 결론까지 다 냈는데도 과연 안 살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기까지 이게 참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률이 안 좋은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